첫맛의 행복. 여러분은 언제였나요? 혹시 국민학교 졸업식 날 처음 먹어본 짜장면 한 그릇의 그 설렘과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짜장면을 처음 입에 넣던 순간 마음속 깊이 퍼졌던 행복, 친구들과 웃으며 나눴던 그 즐거움. 지금은 잊혀진 소소한 외식이었지만 그 한 끼가 우리에게 남긴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그 골목, 그날의 졸업식, 그리고 첫 짜장면이 주는 작은 행복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순간 그 맛과 향,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 그 시절 1978년 3월의 어느 따스한 오후, 국민학교 6학년 교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다. 오늘은 졸업식이었으니까. 아이들은 저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단정히 앉아 있었다. 여학생들은 하얀 블라우스에 체크무늬 치마, 그리고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작은 천사들 같았다. 영수는 교실 한가운데 앉아서 두리번거렸다. 6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꽃잎들이 마치 작별의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수야, 너 중학교 어디 가니? 옆자리에 앉은 철수가 물었다. 철수는 영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같은 반이었고 집도 가까워서 매일 함께 등하교를 했다. 두 아이는 서로의 비밀도 알고 있었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친했다. 우리 동네 중학교로 가야지. 너는? 영수가 대답했다. 나도 같은 곳이야. 다행이다. 철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갔다. 적어도 중학교에서는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아이 모두 마음이 놓였다. 교실 앞쪽에서는 김 선생님이 졸업장을 정리하고 계셨다. 김 선생님은 이 반 아이들을 2년 동안 담임으로 맡아오셨는데 아이들 하나하나를 자식처럼 아끼셨다. 선생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본 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른들도 이별이 슬픈가 보다. 자, 이제 졸업식이 시작됩니다. 모두 조용히 강당으로 이동하세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줄을 맞춰 교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면서 영수는 지난 6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1학년 때 처음 학교에 왔던 날, 엄마 손을 꼭 잡고 교실에 들어갔던 기억.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2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던 일. 3학년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던 자랑스러운 순간. 4학년 때 수학시험에서 빵점을 맞아서 울었던 일. 5학년 때 소풍을 갔다가 친구와 싸워서 하루 종일 토라져 있었던 기억. 강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와 계셨다. 영수는 객석을 둘러보다가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는 영수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셨다. 엄마의 얼굴에도 뿌듯함과 아쉬움이 함께 묻어나고 있었다.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감개무량하신 모양이었다.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식사,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아이들은 반듯하게 앉아서 식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모두 들떠 있었다. 오늘이 지나면 정말로 중학생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다. 김영수. 영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다.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축하한다, 영수야.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감사합니다. 영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졸업장을 받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영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중학교는 어떤 곳일까? 새로운 친구들은 어떨까? 공부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까? 시기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친구들끼리 서로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꼭 연락하자고 약속했다.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했다. 김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다. 영수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중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생활해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학교 문을 나서면서 영수는 뒤돌아보았다. 6년 동안 다닌 학교가 오늘로 정말 끝이구나. 교문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다. 영수야, 졸업 축하한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고마워, 엄마. 영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영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다. 집으로 가는 길,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오늘부터 자신은 중학생이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이제는 정말로 철이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졸업장을 방 한가운데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국민학교 졸업장이라고 적힌 글씨가 유난히 크고 선명해 보였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어보기도 했다. 정말로 자신이 졸업한 것이 실감났다.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평소보다 뭔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고기 볶는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다. 영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졸업식 때문에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 엄마, 저 배고파요. 영수가 부엌으로 가서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다 될 거야. 엄마는 후라이팬을 흔들면서 대답하셨다.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다. 엄마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 있었던 것이다. 영수야, 와서 앉아봐. 엄마가 영수를 거실로 불렀다. 영수는 엄마 옆에 앉았다. 오늘 졸업식 어땠니? 좋았어요. 그런데 좀 슬프기도 했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하니까. 그래, 그런 마음 엄마도 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영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일을 하자. 특별한 일이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다. 응, 오늘은 엄마랑 외식하자. 어때? 정말요? 어디로 가는데요? 영수는 신이 나서 물었다. 사실 외식이라는 것은 영수네 가족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해서 용돈을 버셨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외식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이벤트였다. 동네 중국집에 가자. 짜장면 먹고 싶지 않니? 엄마의 말에 영수의 눈이 더욱 커졌다. 짜장면. 영수는 짜장면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맛이 신기하고 맛있었다. 검은 소스에 양파와 고기가 들어있는 그 면 요리는 영수에게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다. 우와, 정말요? 짜장면이요? 영수는 방방 뛰었다. 그래, 우리 영수 졸업 축하하는 의미로. 엄마도 영수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셨다. 사실 엄마도 오늘만큼은 아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언제 가요? 저녁 먹고 나서 가자. 그 전에 네가 좀 씻고 깔끔하게 준비해라. 네. 영수는 신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다시 빗고 얼굴도 깨끗이 씻었다.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은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영수는 계속 짜장면 생각만 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천천히 먹어라. 짜장면은 안 도망간다.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알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들떠 있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드디어 외출 준비를 했다. 엄마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으셨다. 영수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셔츠를 입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집을 나서면서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꿈만 같았다. 졸업식도 했고 이제 엄마랑 짜장면도 먹으러 간다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싶었다. 동네는 어스름해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가로등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와 냄새가 났다. 어떤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다.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영수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다. 엄마, 짜장면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멀지 않아. 금방 도착할 거야. 엄마와 함께 걷는 길이 영수는 좋았다. 평소에는 학교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여유롭게 엄마와 함께 걸을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오늘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다. 엄마, 고마워요. 영수가 갑자기 말했다. 뭐가? 오늘 짜장면 사주신다고 해서요. 그리고 항상 저 잘 챙겨주셔서요. 엄마는 영수의 말에 잠깐 멈춰서서 아들을 바라보셨다. 우리 영수가 언제 이렇게 컸니? 벌써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엄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 우리 영수가 그렇게 해주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짜장면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수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대만루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다. 빨간 글씨로 쓰인 중국집 간판은 동네에서 가장 큰 음식점이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에 가는 곳으로 유명했다. 영수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여러 가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짜장면 소스의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 탕수육을 튀기는 기름 냄새, 그리고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까지. 영수는 눈을 감고 그 냄새들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이 바로 중국집의 냄새구나.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다. 주방에서는 커다란 팬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지지직하는 볶음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한 분이 커다란 국자로 면을 건져내고 계셨다. 그 모든 것이 영수에게는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식당 안은 그리 크지 않았다.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있었는데 벌써 몇 군데는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어떤 테이블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회사원 같은 아저씨가 혼자 짬뽕을 후루룩 먹고 계셨다. 모두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영수의 배에서도 소리가 났다. 여기 앉으세요. 아주머니가 구석자리 테이블을 가리켜 주셨다. 영수와 엄마는 그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단무지와 양파, 그리고 춘장이 담긴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영수는 단무지 하나를 집어서 아삭아삭 씹어보았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뭘 드릴까요?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다. 영수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짜장면, 짬뽕, 우동, 볶음밥, 탕수육. 여러 가지 음식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엄마, 저는 짜장면이요. 영수가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다. 그래, 엄마도 짜장면으로 할까? 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좋았다. 여기요, 짜장면 2개 주세요. 엄마가 아주머니를 불러서 주문했다. 네, 짜장면 2개요.
조금 기다리세요. 아주머니는 주방 쪽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짜장 둘. 그러자 주방에서 네 하는 대답이 들렸다. 영수는 그 모든 과정이 신기했다. 이렇게 주문하면 정말로 짜장면이 나오는 거구나. 기다리는 동안 영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중국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용이 그려진 그림, 대나무가 그려진 그림, 그리고 한자로 쓰인 글씨들. 모든 것이 신비로워 보였다. 영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 짜장면을 만든 나라는 어떤 곳일까? 영수야, 학교 다닐 때 중국에 대해서 배웠니? 엄마가 물어보셨다. 조금 배웠어요. 중국은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래요. 그리고 만리장성이라는 긴 성벽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 중국은 정말 큰 나라야. 그리고 짜장면도 중국에서 온 음식이란다. 그럼 중국 사람들도 짜장면을 먹어요? 응, 먹을 거야. 하지만 우리나라 짜장면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서 영수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언젠가는 중국에 가서 진짜 중국 짜장면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방에서 볶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마 자신들의 짜장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수는 주방 쪽을 자꾸 쳐다보았다. 아저씨가 커다란 팬에서 양파와 고기를 볶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검은 소스를 붓는 것도 보였다. 이윽고 면을 삶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 영수, 많이 기대되지? 엄마가 웃으면서 물어보셨다. 네, 정말 많이요.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파져요. 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로 배가 고팠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른 테이블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더욱 먹고 싶어졌다. 검은 소스가 면과 잘 버무려진 모습,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말아서 입에 넣는 모습. 모든 것이 영수에게는 예술 같아 보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금방 나올 거야. 엄마가 영수의 마음을 달래주셨다. 하지만 영수는 기다리는 것도 즐거웠다. 이런 설렘과 기대감도 짜장면을 먹는 재미 중 하나인 것 같았다. 곧 자신의 앞에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짜장면이 놓일 것이다. 갑자기 아주머니가 큰 쟁반을 들고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영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짜장면이 오는 것일까? 설마 다른 테이블 음식일까? 영수는 긴장하면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짜장면 2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영수의 테이블 앞에 큰 쟁반이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그릇 2개. 그 안에 담긴 것은 바로 영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짜장면이었다. 검은 소스가 하얀 면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그 위로 잘게 썬 오이와 단무지가 고명처럼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소스 속에서 양파와 고기가 보였고 면발들이 그릇 가장자리로 살짝 넘칠 듯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향기.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영수의 코를 자극했다. 우와. 영수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맛있겠다, 그렇지? 엄마도 흐뭇한 표정으로 짜장면을 바라보고 계셨다. 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영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지금까지 본 짜장면 중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았다. 자, 먹기 전에 잘 비벼야 해. 엄마가 젓가락을 들어서 시범을 보여주셨다. 젓가락으로 면과 소스를 골고루 섞기 시작했다. 검은 소스가 하얀 면에 고르게 묻어가면서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영수도 따라서 젓가락을 들고 비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면발들이 젓가락에 엉키기도 하고 소스가 그릇 밖으로 튀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니 점점 요령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다가 돌려주면서 섞어주는 거지. 이제 됐다. 먹어봐.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올렸다. 검은 소스에 잘 버무려진 면발들이 젓가락에 감겼다.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영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세상에, 이런 맛이.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 그리고 양파의 아삭한 식감과 고기의 쫄깃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다. 면발은 쫄깃했고 소스는 진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짜장면의 맛이구나. 어때? 맛있지? 엄마가 물어보셨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계속 면을 먹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다.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았다. 네,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엄마도 짜장면을 드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짜장면에만 집중했다. 가끔씩 서로를 보고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런 순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영수는 느꼈다. 엄마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엄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영수는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다.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계속 입에 넣었다. 그릇이 점점 비어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영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춘장이라는 소스에 양파, 고기,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볶아서 만든단다. 춘장이요? 응, 콩으로 만든 검은 소스야. 중국에서 온 소스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이 검은 소스가 춘장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니 정말 신기했다. 멀리 있는 중국의 맛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로웠다. 엄마도 처음 짜장면 드셨을 때 이랬어요? 그럼 엄마도 처음에는 너처럼 신기해했어. 그때는 지금보다도 짜장면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 엄마의 말에 영수는 그 시절을 상상해 보았다.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영수는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깨끗하게 먹었다. 마지막 면발 하나까지 아쉬워하면서 먹었다. 배는 불렀지만 마음은 더욱 행복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다 먹었네. 엄마가 영수의 빈 그릇을 보면서 웃으셨다. 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다행이다. 우리 영수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엄마도 기뻐. 엄마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다. 영수는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감을 느꼈다. 졸업식에 이어서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까지 먹게 되다니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였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가서는 이 닫고 바로 자야 해. 내일부터는 방학이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네, 알겠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의 이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생애 첫 졸업식, 그리고 엄마와 함께 먹은 특별한 짜장면의 추억을.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짜장면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입안에는 아직도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세수를 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영수는 동네로 나갔다. 방학이 시작되었으니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었다. 평소에 자주 가던 놀이터로 향했다. 벌써 몇 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다. 철수, 민수, 정수, 그리고 영희까지. 모두 어제 졸업식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었다. 영수야. 철수가 손을 흔들며 반겼다. 어제 졸업식 끝나고 뭐 했어? 엄마랑 짜장면 먹으러 갔어. 영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친구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다. 진짜? 짜장면? 어디서? 친구들이 동시에 물어보았다.
대만루에서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영수의 말에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짜장면 먹고 싶다. 민수가 침을 꿀꺽 삼켰다. 나는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정수도 아쉬워했다. 그래서 어땠는데? 맛이 어땠어?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영수는 눈을 반짝이면서 어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중국집에 들어갔을 때의 냄새, 뜨거운 짜장면이 나왔을 때의 감동, 그리고 그 놀라운 맛까지. 검은 소스가 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젓가락으로 비벼서 먹는 거야. 그런데 그 맛이. 영수는 손짓을 해가며 설명했다. 달콤하면서도 짠맛도 나고 양파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어. 정말 맛있어. 친구들은 영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마치 자신들도 그 짜장면을 먹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들었다. 나도 졸업 선물로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야겠다. 철수가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한테도 말해봐야지. 민수도 동조했다. 그런데 짜장면이 얼마야? 정수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잘 모르겠어. 엄마가 계산하셔서. 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영수는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저 맛있었다는 것만 기억에 남았다. 내가 들어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100원 정도 한다던데. 영희가 말했다. 100원? 친구들이 놀랐다. 100원이면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다. 아이들 용돈으로는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럼 정말 비싼 음식이네. 민수가 감탄했다. 비싸도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보면 그 값어치를 할 거야. 영수는 자신있게 말했다. 친구들에게 그 맛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말로는 부족했다. 직접 먹어봐야만 알 수 있는 맛이었다. 나는 어제 졸업하고 집에서 미역국 끓여줬어. 철수가 말했다. 미역국도 맛있잖아. 영수가 위로했다. 맛있긴 한데 짜장면이랑 비교하면.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미역국과 짜장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내는 그냥 평소처럼 밥 먹었어. 민수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특별한 날이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정수도 아쉬워했다.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 엄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도 우리 모두 졸업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영희가 밝게 말했다. 맞아. 이제 중학생이야. 영수도 동조했다. 친구들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졸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쁜 일이었다. 중학교 가면 어떨까? 철수가 궁금해했다. 공부가 더 어려워진다던데. 민수가 걱정스러워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다 똑똑하잖아. 영수가 친구들을 격려했다. 사실 영수도 중학교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같은 중학교 가는 거 맞지? 영희가 확인했다. 응, 다 같은 곳으로 가. 정수가 답했다. 다행이다. 계속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철수가 안도했다. 친구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영수가 제안했다. 응, 그리고 가끔은 같이 짜장면도 먹자. 민수가 덧붙였다. 좋은 생각이야. 용돈 모아서 같이 가자. 철수가 동의했다.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친구들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수는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좋은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맛있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싶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께 친구들과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다. 친구들이 어제 짜장면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했어요. 그랬구나. 그럼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자. 엄마의 말에 영수의 눈이 반짝였다. 친구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날 저녁 영수가 잠든 후 엄마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영수가 친구들에게 짜장면 이야기를 자랑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다. 아이에게는 그저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엄마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수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고된 일이었다. 월급도 많지 않았다. 영수 엄마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해서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애썼다.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는 일이 많았다. 그런 형편에 100원짜리 짜장면 2그릇은 결코 가벼운 지출이 아니었다. 하지만 엄마는 망설이지 않았다. 첫째 아들의 졸업식,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영수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엄마가 바느질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조용히 숙제를 했다. 동생들을 잘 돌봤고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무엇보다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다른 집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해도 투정 부리지 않았다. 그런 영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비싼 선물을 사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맛있는 음식은 먹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짜장면이었다. 아이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지만 그 환한 웃음을 보니 200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사실 엄마 자신도 어렸을 때는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음식이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몇 번 먹어본 게 전부였다. 그런데 어제 영수와 함께 먹은 짜장면은 유독 맛있게 느껴졌다. 아이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다. 영수가 세상에 이런 맛이 라고 감탄했을 때 엄마의 마음도 덩달아 즐거웠다. 그 순간만큼은 돈 걱정도 생활 걱정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다음 달 집세도 마련해야 했고 영수의 중학교 입학 준비도 해야 했다. 교복, 책, 준비물.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영수에게는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될 텐데.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영수는 아직 어려서 별로 요구하는 것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서러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어제 영수의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다. 아이는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엄마의 사랑, 관심, 그리고 가끔씩의 작은 특별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다. 짜장면 한 그릇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 영수는 정말 착해. 엄마는 혼자 중얼거렸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비싼 장난감이나 옷을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로 키운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옆방에서 영수의 잠든 모습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비록 자주는 못해주더라도 가끔씩은 이런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자고. 아이의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자고. 꼭 비싼 것일 필요는 없다. 함께 하는 시간, 그 자체가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바쁜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영수는 방학이지만 엄마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다. 바느질 일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 힘이 날 것 같았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영수의 밝은 웃음, 순수한 기쁨을 보면서 깨달았다.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작은 것에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영수 엄마는 조용히 재봉틀 앞에 앉았다. 내일 마감인 옷을 마저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어제의 추억이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서 어느덧 40여 년이 지났다. 그 어린 영수는 이제 60대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어린 시절처럼 따뜻하고 순수했다. 영수는 작은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왔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였다.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영수에게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준호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심심해요. 준호의 앙증맞은 목소리에 영수는 신문을 접었다. 그래. 할아버지랑 뭐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영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똘똘하고 귀여운 것이 꼭 어렸을 때의 자신을 닮은 것 같았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줄까? 네, 좋아요.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영수는 먼 옛날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민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어. 그때는 지금과 달리 국민학교라고 불렀거든. 국민학교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응, 지금의 초등학교야.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 무슨 선물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들은 선물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니까. 짜장면이야. 영수의 말에 준호는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짜장면이요? 그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지금은 짜장면이 그리 특별한 음식이 아니니까 그럴만했다.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시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짜장면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거든. 영수는 그 시절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할아버지 집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어. 그래서 외식이라는 건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일이었지.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외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피자나 햄버거는 못 드셨어요? 그런 건 아예 없었어. 상상도 못했지. 그런데 왜 짜장면이 그렇게 특별했어요? 준호가 궁금해했다. 영수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다. 50년이 넘은 기억이었지만 아직도 생생했다. 중국집의 냄새, 뜨거운 짜장면이 나왔을 때의 감동, 그리고 그 놀라운 맛. 처음 먹어본 맛이었거든.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어. 할머니요? 준호가 물었다. 영수의 어머니, 즉 준호의 증조 할머니는 준호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영수는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응,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려고 했지. 영수는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졸업식의 설렘, 엄마와 함께 중국집에 간 일, 처음 먹어본 짜장면의 맛, 그리고 그때의 행복감. 준호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며 들었다. 정말 맛있었을 것 같아요. 준호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 그런데 정말 특별했던 건 맛만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특별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었거든. 영수는 손자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들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해 주신 어머니의 마음.
그 작은 선물에 담긴 큰 사랑.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할아버지는 그때의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어.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이 힘이 되어 주었거든. 영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너희들에게 그런 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준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추억 만들고 싶어요.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만들까? 영수가 웃으며 제안했다. 정말요? 어떻게요?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랑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럼 준호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 생길 거야.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영수는 손자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다. 이제 자신이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역할을 할 차례였다.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손자 준호의 손을 잡고 동네 중국집으로 향했다. 50년 전 그 대만루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새로 생긴 중국집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짜장면의 맛과 그 안에 담긴 정은 여전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중국집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다니던 곳은 이미 없어졌어. 하지만 짜장면 맛은 비슷할 거야. 영수는 문을 열며 대답했다. 중국집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두 사람을 반겼다. 식당 안은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볶음 소리, 면 삶는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영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사장님이 밝게 인사했다. 영수와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짜장면 먹는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신이 나 있었다. 그럼 우리 준호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짜장면을 먹는 거야. 메뉴를 보니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었다. 50년 전 100원에서 50배나 오른 가격이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손자와의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낼 수 있었다. 짜장면 2그릇 주세요. 영수가 주문했다. 네, 짜장면 2그릇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사장님이 주방에 주문을 전했다. 준호는 두리번거리며 식당 구경을 했다. 할아버지, 여기 그림이 예뻐요. 벽에 걸린 중국 풍경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중국은 정말 큰 나라야. 언젠가 준호도 중국에 가볼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짜장면 원조 나라예요? 맞아. 짜장면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지. 영수는 손자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기다리는 동안 영수는 50년 전 그날을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던 바로 이런 순간들.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이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감개무량했다.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지금의 준호와 비슷했을 거야. 호기심 많고 착하고 그리고 가끔은 말썽도 부리고.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할아버지도 말썽 부렸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아이였으니까. 영수는 어린 시절에 장난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부모님 말씀은 잘 들었어. 특히 할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 짜장면 2그릇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2그릇을 가져왔다. 검은 소스가 하얀 면 위에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은 똑같았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준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검은 소스가 면 위에 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똑같은 감탄, 똑같은 신기함. 자, 이제 비벼서 먹어야 해.
영수가 젓가락을 들어 시범을 보였다. 50년 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준호도 따라서 젓가락을 들고 비비기 시작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할아버지가 도와주니 금세 요령을 터득했다. 이제 먹어봐. 영수의 허락이 떨어지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올렸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어때? 영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영수도 짜장면을 한 입 먹었다. 50년 전 그날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여전히 그 특별함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더욱 특별한 것은 손자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잇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먹었던 바로 그 맛이에요? 비슷해. 아니, 어쩌면 더 맛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준호와 함께 먹고 있거든. 영수의 말에 준호가 활짝 웃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짜장면을 먹었다. 할아버지와 손자 5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가족의 사랑, 소소한 행복,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 준호야, 오늘 이 순간을 잘 기억해둬. 영수가 말했다. 할아버지처럼 커서도 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면 힘들 때마다 힘이 될 거야. 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준호가 아빠가 되면 준호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선물을 해줘. 비싼 선물이 아니라도 괜찮아. 마음을 담은 선물이면 충분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짜장면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계속 오늘 일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짜장면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정말 즐거웠어. 영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셨던 사랑을 이제 손자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이 또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였다. 집에 도착해서 준호는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 오늘 할아버지랑 짜장면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것을. 50년 전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그 기억이 오늘 손자에게도 전해졌다. 이제 이 아이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을 하나 갖게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지만 이런 소중한 순간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낼 것이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랑이었다. 오늘 잠시 떠나본 어린 시절의 졸업식과 첫 짜장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혹시 지금 손자나 손녀와 함께 그 소소한 행복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때의 작은 한 그릇, 작은 행복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의미를 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추억 속 첫맛의 행복. 오늘 영상 덕분에 다시 한번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첫 짜장면의 순간도 함께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 그 추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